오늘은 다시 기초 문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의 파이썬 20일 만에 배우는 프로그래밍 기초 참고를 하고 있고요. 책 중에 10번째 날 데이 10 while 명령으로 반복하기 반복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책에서 권장하고 있는 내용을 무작정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을 해볼 거냐면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하는 계산을 좀 해보려고 해요.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해서 계산하는 코드를 어떻게 짜지? 예를 들어서 프린트 썸을 할 건데 합한 계산을 보여주려고요. 썸은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더하기 10 이렇게 해서 실행 누르면 여기 55가 나와요. 1부터 10까지 더하면 55인가요? 55가 나와요. 근데 10까지 더하는 거야 뭐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칩시다. 근데 100까지 더하는 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거지? 100까지 더하는 건 1부터 100까지를 전부 써줄 거야? 끈기 있게 써줘도 괜찮죠. 써줘도 괜찮아. 그런데 그게 결코 이렇게 효율적인 일이 아니야. 그럴 거면 컴퓨터를 안 쓰지. 내가 계산기를 직접 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계속 반복되는 구조를 이용하면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만약에 A1, A2, A3, A4, A5, A6, A7, A8, A9, A10 이렇게 돼 있다고 쳐요. 그런데 A2는 A1 플러스 1이야. 그리고 A1은 1이었고 A3는 A1 플러스 1이야.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수학 시간에 배운 내용이거든요. 기억나는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는 걸 계산을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각 앞 항에서 공차를 더하는 방식의 수열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데 이거는 쓰는 양이 더 많은데 결코 효율적이지 않아요. 근데 아무튼 떠오르는 방법이 없어서 반복문을 배우기 전에는 이런 방법을 써보고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A10까지 더 할 거예요. 이것도 실행시키면 같은 결과 55를 주냐? 얘도 55를 줘요. 그럼 이거의 장점은 아까에 비해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이 1이 아니고 10이야. 그럼 10부터 19까지 더하는 거죠. 요런 계산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은 편한 게 좀 생겼어. 첫 번째 항만 바꾸면 돼. 근데 여기다가 이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또 바꿔서 D라고 하는 숫자로 이렇게 바꿔볼 수 있어요. 그러면 A1은 10이고 D는 만약에 2라고 합시다. 1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계산도 가능해요. 유용한 게 생겼어. 그래도 여전히 막 100개를 더해라, 1000개를 더해라 라고 하면 못하겠죠. 10개 정도야 뭐 어떻게, 뭐 5개, 10개 정도야 끈기 있게 써본다고 치지만 못하겠어.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파이썬에서 그 배웠던 문자열 같은 것들 중에 어떤 게 있었냐면 어, 그 배운 코드가 이것저것 쌓여서 양이 점점 많아지고 있네요. 이런 게 있었어요. 에어리어라고 해놓고 여기에 대괄호를 쳐서 런던, 시드니, 상하이, 남극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뭐 숫자나 문자를 몇 개 가질 수 있어요. n 개 가질 수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엔 4개 갖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얘를 여기서 에어리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미 우리는 반복문을 배우긴 했어요. for를 사용해서 쓰는 반복문을 배우긴 했는데 아무튼 에어리어에 있는 것 중에 각각의 이제 원소들이 있으니까 얘가 집합이라고 따지면 0번째 원소 그러면은 여기 있는 런던이 들어가겠죠. 앞에서부터 1, 2, 3, 4가 아니라 0, 1, 2, 3 이렇게 이제 순서를 매겨놨어요. 0번째 원소 런던, 첫 번째 원소 시드니, 두 번째 원소 상하이, 세 번째 원소 남극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로케이션에 들어가서 하나씩 출력을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지. 저런 이제 방법을 쓰면 어떤 걸 할 수 있냐? 어떤 걸 할 수 있냐? 얘를 비슷한 계산을 할 건데 서먼을 계산한다고 쳐봅시다. 서먼을 계산하고 싶고 A들을 전부 더해보고 싶어요. A0 더하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A6 더하기 A7 더하기 A8 A9 A10 이렇게 더할 거고 그러면 A라는 걸 정의를 하고 싶은데 A는 0, 1, 2, 3, 4, 5, 6, 7, 8, 9까지 해야 되는구나. 10개니까요. A는 배열이고 A0은 10이야. 그런데 A1은 A0 플러스 D야. 그럼 앞에서 D가 정해되어 있으니까 D는 그냥 쓰면 되고 A2는 A1 플러스 T야. 복사해서 그냥 붙일게요. 요거를 이렇게 복사 해서 붙인 다음에 가로만 쳐야겠다.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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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가로. 수학 계산을 하려고 하는 코딩은 비교적 단순하고 명확한 편이에요. 그죠?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나 그런 거보다도.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개의 합을 구하는 거나 이렇게 해서 10개의 합을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의 결과를 줄 수 있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썸이랑 썸원을 모두 출력을 해봅시다. 에러 났어. 리스트가 지금 적당한 상태가 아니야. 왜죠? 에러 메시지를 보면 17번째 줄 여기에요. 여기 A라고 하는 리스트를 생성을 했고 D는 끌어왔고 A 첫 번째 항 그러니까 0번째부터 9번째까지 10개를 했을 때 첫 번째 항 0번째 항이죠. 0번째 항을 10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후는 이제 같은 순서로 등차 수열을 만들어서 0번째부터 9번째까지 전부 더하겠다. 이렇게 이제 시도를 할 건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나면서 뭐라고 했냐면 레인지를 벗어났다. 레인지 범위를. 그러니까 얘가 할당된 범위가 있는데 얘가 할당을 몇 개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안 해줬잖아요. 여기서 그러면은 그냥 0번째 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상태라는 거죠. 그냥 비어 있는 상태.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고 싶냐면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해보고 싶어요.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다 라는 걸 좀 명확하게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 처음에 만들어진 A는 전부 그냥 0으로 초기화가 된 상태인데 여기서부터 숫자를 바꿔넣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단계를 지나고 나면 A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출력을 해보면 되겠죠. 프린트 A. 프린트는 가로 대가로가 아니죠. A. 그러면은 첫 번째만 바뀐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프린트 A를 또 해볼게요. 그럼 이제 두 번째까지 바뀌었겠죠. 10, 그 다음에 12 이렇게 됐고요. 프린트 A 이렇게 하면 14까지 바뀌었겠죠. 예,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 처음에 이런 식으로 10개의 원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초기화 해줘야 한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복잡하게 쓰는 게 별로 막 엄청 효율적이어 보이지 않으니까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곳 있잖아요. 이런 부분. 지금 얘 같은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같은 걸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얘도 같은 걸 또 하고 있고 그래서 같은 걸 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단순하게 써보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B라는 걸 하나 다시 만들어 볼게요. B는 그냥 이렇게 하면은
B 안에 있는 집합들을 원소를 가진 집합을 만들 수 있는데 그 집합을 만들 때 10개를 만들어 보겠다. 일단 0이라고 생겨 있는 걸 10개 만들겠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지금 이걸 좀 축약시켜 봤고요. 그럼 100개도 만들 수 있겠죠? 여기 이제 숫자만 바꿨으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D는 계속 뭐 있어야 되고 D를 새로 써주진 않아도 괜찮아요. 위에 이제 써져 있으니까. 그리고 B B0에 해당하는 걸 쓰고 싶어요. 10이야. 그리고 여기서 이전에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에 의하면 for in 해서 b i는 b i-1에 d를 더하는 계산을 할 건데 그러면 i라는 걸 정해줘야 되잖아요. i가 뭐야? i가 1부터 1부터 얼마까지? 9까지 1, 2, 3, 4, 5, 6, 7, 8, 9 중에 하나씩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쟤를 더해야 돼. 더하는데 sum2를 원래 sum2에다가 bi를 계속 더해 나가는 방식으로 갱신을 해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10번을 다 돌고 나면 print sum2 sum 같은 계산을 할 거니까 sum1 sum2 이렇게 해서 똑같은 값이 나오는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에러 났어. 에러. 일단 반복문을 쓰고 싶은데 이게 몇 번째 줄이냐면 38번째 줄. 친절해. 여기서 이걸 써야 되는데 안 썼다. 그 다음에 얘가 또 틀렸어. 이렇게 뭔가 그 반복을 하고 싶으면 반복을 하고 싶은 범위를 들여 넣어줘야 한다. 그 다음에 또 틀렸어. 190, 190까지는 나오고요. 40번째 줄에서 이런 계산을 하고 싶은데 sum2가 뭔지 디파인이 안 돼 있어. 그러면 sum2도 앞에 얼마라고 써줘. 처음에는 아무것도 안 더해진 상태니까 0이겠죠. 0이 아니구나. B0만큼은 더해줘야 되는 거지. 더해져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190이 똑같이 나와. 이렇게 하면 190이 똑같이 나와. 그리고 그럼 얘를 100번째 항까지 하면 어떡할 거야? 100번째 항까지.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1부터 9까지) 라는 걸 좀 간단하게 쓰고 싶어요. 1부터 9까지 그러면 이렇게 안 쓰고
레인지 범위를 잡아서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어? 그래 똑같은 결과가 나와? 아닌데 레인지가 잘못되는데 162가 아니라 190이 나와야 되면 1부터 10? 왜죠? 왜 9까지가 아니죠? 1, 2, 3, 4, 5, 6, 7, 8, 9 9개고 1부터 10까지면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하면 뒤에 맨 마지막 숫자는 빼는 겁니다. 이 숫자는 빼는 거예요. 1부터 9까지만 하게 돼요. 그래서 1부터 9까지 하고 싶으면 10을 써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사실 34번째부터 42번째 줄이나 15번째부터 31번째 줄이나 첫 번째부터 11번째 라인까지나 다 똑같은 계산을 하는 건데 코드 자체가 지금 한 10개 정도 더하는 건 크게 좀 참고 쓰면 쓸만하지만 얘가 100개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쳐봅시다. 같은 계산을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하게 될 거잖아요. 숫자 2개만 바꿔가지고 이런 100개 이렇게 하면 100개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숫자를 맞춰서 그냥 간단하게 그 있는 코드에 숫자 2개만 바꿔가지고 해냈어요. 근데 이런 걸 한다고 쳐봅시다. 얘를 하려면 일단 여기에도 막 100개를 막 이렇게 써줘야 되고 좋은 행동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도 계속 막 100개를 막 써줘야 되고 이런 게 결코 좋은 행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런 방법을 조금 쓴다. 근데 이제 반복문을 쓰는 방식이 요 방법 말고도 while문을 쓰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서 while문을 쓰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넣고요. C라고 하는 걸 새로 만들었고 C는 그리고 C sum3 그 변수만으로 이걸 거의 다 처리하는 게 이런 간단한 장점들이 있기는 한 거죠. 얘를 프린트를 해보고 싶어. 근데 이 for문이 아니라 while문이었으면 좋겠어. 그럼 while을 어떻게 쓸 거냐라는 거예요. while을 어떻게 쓸 거냐. while 이렇게 해도 이제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반복을 할 거냐. i가 뭐보다 작을 때까지 10보다 작을 때까지 1부터 9까지 할 거니까요. 그런데 저 i가 뭐냐면 i는 0, 이 상태에선 0이었는데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일단 i를 새로 갱신해.
그래서 i를 1로 바꿔줘요. 그러면 요 반복문이 돌 때마다 i가 1,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건 체크를 해서 10보다 작아야지만 활동을 하도록 만든다. 아 근데 100개 하기로 했잖아. 100개. 100보다 작아야지. 에이, 100 하나였나? 아니네. 아 위에서 틀린 거네. A 계산할 때. 아까 여기 하다가 틀렸구나. 1, 2, 3, 4, 5, 6, 7, 8, 9, 10. A는 넘어갔고요. C 계산하고 싶은데 C는 이렇게 계산하고 싶은데 또 리스트가 안 맞아. 안 맞아? 100? 안 맞아. 자, 헷갈리면 100번째까지를 해보도록 할까요? i는 1이 됐고 0이었다가 1이 됐고 얘는 1이고 얘는 0이고 C 0이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D를 더해서 새로운 C를 만들어서 C를 계속 이제 더해 나갈 거야. 원래 가지고 있던 sum3에다가 계산을 하는데 별로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에러가 계속 나고 있어요. 계속 이게 리스트의 범위가 안 맞아서 생기는 문제니까 범위가 맞는지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얘가 1부터 100까지 이렇게 포문을 돌리면 1부터 99까지 99개를 해내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럼 99 이렇게 맞춰야 0이 처음에 들어가고 또 안 맞아. 그럼 98 0부터 98개를 해야 99개. 이렇게 계산하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에 숫자를 좀 잘 맞춰야 한다. 아니면 이게 헷갈리면 i는 1이라고 해놓고 일단 이 계산은 1부터 시작을 한 다음에 100까지 수행을 하도록 하고 i를 i 플러스 1이라고 쓰는 걸 그 뒤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요. 이게 좀 더 명확할 것 같아요. 인덱스를 처음에 계산하고 싶은 부분부터 이 i는 뭐에 맞춘 거냐면요. 첫 번째 계산에 맞춘 거예요. 0이 존재를 하고 있고 C0이 존재를 하고 있고 그래서 C0에다가 D를 더해서 C1을 만들고 싶을 때 이 계산을 이제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98 같은 애매한 숫자를 쓰는 것보다 훨씬 쉽겠다. 그래서 while문을 이렇게 쓰려면 i가 늘어난다라는 조건을 뒤에 어딘가에 이제 붙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i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같은 계산을 하는데 포문 같은 경우에는 i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조건을 요 레인지로 설정을 하고 있어서 뒤에서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고 얘는
뒤에서 요 숫자들을 써줘야 되는 그런 점이 있는 거죠. 조건을 이렇게 달아놓고 반복문을 쓸 때 편의상 더 조금 편하고 이해가 잘 가는 방식을 쓰면 될 것 같아요. 리스트를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공차를 설정을 해 놓고 첫 번째 항을 만든 다음에 첫 번째 항에 이렇게 이제 더 해가지고 쓰는 걸 해봤어요. 계속 이제 더해 나가는 걸. 근데 이제 요 계산 같은 경우에는 배열이 0, 1, 1, 2,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반복이 되니까 얘는 이렇게 쓰는데 썸3랑 썸3는 똑같고 i랑 i도 똑같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른 방식으로 쓸 수도 있다. i라는 걸 정의를 하는데 이렇게 해봅시다. 1씩 늘려가지고 써보자. 그래도 같은 계산을 준다. 표현이 점점 더 축약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쓰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원래 거에 더해서 갱신해 나가라 라는 의미를 가지는 내용입니다. 지금 배우고 있는 핵심은 반복문이고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숫자면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채워 넣을 수 있는데 문자라고 하면 문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계산을 할 수 있었냐면 이렇게 리스트가 있은 다음에 에어리어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은 다음에 에어리어 웨더라고 하는 빈 리스트를 만들어서 저거는 하와이 날씨, 핀란드 날씨, 파리 날씨, 뉴욕 날씨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볼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날씨 값이라는 걸 이렇게 그러면 숫자를 다른 방식으로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거죠. 부문을 다시 한번 써서 sum3, sum4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B 말고 2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2를 만들 거고요. 이들을 합해서 만들어 볼 건데 얘를 이렇게 안 하고 같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append 2에다가 뭘 채워 넣어라 라는 걸 하고 싶은데 이 i-1에다가 d를 넣는 걸 쭉 채워 넣어라 라고 해도 같은 계산을 주냐? 이게 반복의 역할을 하냐? 라는 걸 좀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못 채워놓고 있는데 숫자들이 바뀌었는데 여기 sum2구나. 다시 같은 계산을 줘요. 이렇게 해도.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식이나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을 수 있는데 숫자 같은 경우에야 더하는 계산이 그렇게 뭐 어색하지 않으니까 사칙 연산을 하는 거여서 더해서 배열을 이렇게 채워넣는 방법도 있겠지만
문자를 리스트에 채워 넣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서 그 채워 넣는 그 함수로 append라는 걸 쓰기도 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숫자들을 반복해서 더하는 계산을 한다 라고 할 때 등차 수열의 합 같은 걸 이용해서 조금 테스트를 해보는 걸 했어요. 지금 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반복문 두 가지 종류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while문이랑 for문에 대해서 사용법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